어제 인트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반등이 실패하는 짤이었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는 짤을 들고 왔습니다. 실룩실룩 신나게 한번 가자.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및 비트코인 반등의 배경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죠.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란의 핵 문제를 다시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이거 역시 책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란이 제시한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이란과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이란 측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외교장관, 외무부 장관에게 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핵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나를 호구로 보느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쟁 60일이 넘었지만은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의회 전쟁 승인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이것 덕분에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트럼프는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받으면 반드시 갚아주는 트럼프,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세. 유럽산 차에 대한 관세를 이번 주 내로 25%까지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로는 유럽이 무역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란과 전쟁할 때 유럽이 도와주지 않았다,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 이 뒤끝이 장렬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의 갈등도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독일 내에 있는 주독 미군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 그 외 다른 나라들의 미군 주둔 숫자도 줄일 것으로 예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총리에게 미국 이란 전쟁에 관련해가지고 훈수 두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독일 개판 났으니까 독일이나 신경 써라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데 이어가지고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 자리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사로 남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파월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연준에 남으려 한다라며 다시 한번 파월을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돈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은 자산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마지막까지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릴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지난 4월 제조업 관련 미국의 구매 관리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52.7%로 4개월 연속 확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고물가와 저고용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 쭉쭉 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첫 번째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를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천천히 미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필히 반드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78,420달러, 이더리움은 2,300달러에서 각각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5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상원은행위원회에 표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은행업계와의 반발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관계가 겹쳐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5월달 안에 심사 그리고 8월까지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통과가 된다면 굉장한 호재가, 통과가 될 수 없다면 굉장한 실망감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고로 2024년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암호화폐 덕분에 자산이 3배가량 늘면서 대략 65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아들내미들도 자산이 3배가량 늘었는데 온 가족 자산이 3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 시장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트럼프 일가에 들어갈 돈이 사실은 알트코인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질없긴 하지만.
자,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235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는 191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돈 남은 이 아크인베스트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2030년도까지 시가총액 16조 달러를 달성할 것, 즉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 4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10배 오른다. 10배. 지금 비트코인이 78,000달러니까 앞으로 4년 안에 78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보는 거죠. 자, 물론 세일러의 1000만 달러에 비하면은 귀여운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4년 안에 10배가 뛴다. 이야. 자, 근데 4년 안에 만약에 달러가 박살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어서 비트코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კვ언트에서는 지금 상황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선물 수요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지 현물 수요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른다고 좋아하지 마라. 중기적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사람들 또 있죠. 예를 들어 로만 분석가. 자, 비트코인 어제 상승 다이버가 떠가지고 오늘 비트코인 잠깐 반등하고 있는 것인데 거래량 보소. 거래량 떨어지지? 이거 오래 못 가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반면에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월봉 차트에서 모닝스타 떴잖아. 모닝스타 뜨면은 어떻게 된다? 쭉 치고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모닝스타대로 비트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외치고 있는 슈퍼브로 분석가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브로드닝 웨이지 패턴이 보여주고 있다. 위에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은 비트코인 82,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그런가 하면 인컴 샤크 분석가의 마법에 끄적끄적 지금 몇 달째 정확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5월달에 비트코인이 과연 하락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5월달에도 무난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비트가 1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것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분석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감으로다가 지금 예측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닥터 프라핏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조만간에 큰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7만 1000달러부터 롱은 쳤지만은 비트코인이 82,000에서 85,00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개떡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82,000달러 위에 올라가가지고 심하게 메꾸고 그때 상황을 보고 또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좀 가지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어제 자금 유출 발생했습니다. 2,37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락의 현물 이더리움 ETF에서 5,060만 달러가 유출된 반면 스테이킹 ETF에는 2,910만 달러가 오히려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더리움 10,000개를 팔았는데요. 거래소에 내다 판 것이 아니라 장외거래를 통해서 톰리에게 팔았습니다. 톰리의 비트마인이 다시 한번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이더리움 10,000개를 전해받았다. 자, 근데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7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었던 지갑들 수백 개가 한 주체, 한 해커에 다 털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요. 커뮤니티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동일 주소로 수백 개의 지갑에 자금 인출이 있었다. 지갑 하나가 수백 개의 이더리움 지갑을 털어먹은 거죠. 아라곤 팀 관계자도 내 지갑에서 자금이 이유가 없이 이체가 돼버렸다. 이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그겁니다. 누가 해킹을 했는데 지갑 수백 개가 털렸는데 원인을 몰라. 프라이빗 키가 유출이 됐더라도 오래된 권한 승인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수백 개를 혼자서 털어갈 수 있는가? 자, 이거 빨리 원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D5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다 털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퍼치 펭귄, 비자와 함께 손잡고 실물 펭구 카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1억 5천만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해당 카드는 암호화폐 카드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충전, 일반 신용카드처럼 펭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리플 XRP 커뮤니티도 라스베가스에서 미더블 진행을 했죠. 큰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해당 회사의 빵용이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라스베가스의 이 원형, 구형 광고판 있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XRP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광고회사 측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비트코인도 되고 이더리움도 되지만은 XRP만큼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 거절을 하면서 XRP를 또 차별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야, 이게 무슨 너무 추잡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국내 슈퍼고래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빗썸에서 지난 5년간 수수료만 2,345억 원어치 혜택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적 거래량이 5년 동안에 110조 원. 누구야 이거? 뭐 대기업 회장님이신가?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세계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럽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개인 및 건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정도 느려질 것 같은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하락장 영향에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